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또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구시대적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심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당선사례 행사에서는 홍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자축 공연하며 노래도 한 대여섯 곡 부르고 노래방 기계도 가져와 대학생들 춤도 추려 했는데 보좌관이 오늘 세월호 6주기라 좌파 언론에 도배하게 된다고 하더라. 세월호는 해난 사고에 불과한 것이고 93년도 YS 때 196명이 수몰당한 서해 페리오 사건도 해난 사고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다. 세월호 특징은 학생들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 침몰한 사고고 관련 경찰과 공무원 처벌하고 억울한 학생들 위령비 세우고 학교 지원하고 끝냈어야 한다. 근데 그걸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또 특검하고 특조하고 그건 과도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난 정부의 탓은 전혀 없고 해양경찰의 문제 그리고 선장의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는 이 전원구조라는 허위보도와 미흡한 초동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고 박근혜는 7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나 해댔습니다. 참사에 대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 국민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도왔지만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을 했죠. 그런데 그런 자유한국당이 포장지만 바꾼 미래통합당에서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홍준표는 자신은 추모할 만큼 추모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세월호 추모식에서는 항상 불참했고 유명한 막말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학생들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기회 준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막말을 쏟아냈던 원로 목사의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교회, 그 교회를 굳이 찾아가서 부활절 영성을 받기도 했고 본인은 세월호 사건에서 추모를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놓고선 2017년에 세월호 6월 관련 사건에서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다시 2020년 4월 16일 더 이상 해당 참사가 있지 않기를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세월호 아이들을 애도해야 하는 날에 그 당시 기득권층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준표의 말바꾸기 기술 그리고 국민적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논리들 세월호는 재난사고일 뿐이고 좌파 정부와 좌파 언론에서 물고 늘어지는 문제라는 식으로 잘못을 통감하지 못하는 무책임함 참 알면 알수록 그리고 까면 깔수록 속이 참 시커먼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음 두 번째, 홍준표는 참 변함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구시대적 정치에 머물러 있는데요. 당선 소감에서 보면 이를 확고히 해주고 있죠. 홍준표의 당선 소감은 이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보수 우파 이념과 정체성을 바로잡고 2022년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 20여 년 정치 경험으로 볼 때 대선은 머릿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전사들로 스크럼을 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밀려서도 안 되고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홍준표 소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통합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미통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당이 실력과 품격을 못 갖춰놓고 문재인 정권에만 책임을 돌리면서 심판론 외치고 있던 게 오판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반성이 없어서 더 혼나야 된다. 여전히 대안은 없고 지들 편한 지지층만 찾아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홍준표는 반성도 없고 대안도 없는 거죠.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당을 이끌고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핵심이 없고 그저 권력을 다시 쟁취하겠다. 당을 어떻게든 강화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말뿐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당내 개혁, 구시대적 정치를 벌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위한 자적의 노력 등의 어떤 해결 방안이 없어요. 본인들이 왜 권력을 다시 가져가야 되는지, 그 권력으로 본인들이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인지가 없는 정말 의미 없는 정치질 때문에 참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죠. 철학도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로지 홍준표만의 문제는 아니죠.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에서 이에 반대했던 세력, 그간의 큰 재난 참사들 속에서 자신들의 비리만을 숨기기 급급했던 세력들, 여전히 개혁되지 못한 적폐의 여러 요소들, 그 어느 것 하나 미래통합당에 더럽고 추악한 손길이 닿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깨시민들의 승리라고 자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통당 지지의 강세 지역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라고 불리는 나팔박의 큰 콘크리트 지지층들,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 지지 세력들, 크디큰 여러 사건들을 거치고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개혁을 위한 초석이다,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무조건 미통당이야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에요.
다가올 대선과 다음 총선 멀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더욱 이 깨시민들의 개개인의 역량이 빛을 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어떤 식으로 내부 분열을 조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시대적 정치의 이 치졸한 방식에 더 이상 깨시민들은 뒤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다들 힘내셨으니까 다가올 대선과 다음 총선까지도 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